네, 맞아요. 조금 신기했던 게 2월 달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시험 보시고 나서 듣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듣기가 좀 쉬웠고 독해 부분이 어렵지 않으셨어요? 근데 독해가 그 뭐야, 이 부분의 두 번째를 20분을 잡아먹었어요. 맞아요. 그래도 안 풀리던데요. 네, 이번에 독해가 되게 예상보다 더 어렵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저도 오늘 시험 가서 이제 조금 당황했던 게 독해 일부분이 사실상 굉장히 쉽게 나오는 편이잖아요, BCT는. 근데 음. 일부분의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문제였죠? 제가 그, 진짜 다리 쓸 때 버려가지고. 혹시 그 문제 기억하세요? 이렇게 쿠폰 같은 거 줘가지고 다음 중 맞는 거를 골라라 이래갖고 이제 그 자기의 누적 점수가 100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다이아몬드, 블랙 다이아몬드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네.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나온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거 세 번 무슨 뭔가를 보고 맞아요. 12번 네. 영화를 보는데 이제 답에 15번 뭘 영화를 이제 본다 해서 그거는 아, 제끼고, 맞아요. 네. 그거 어렵지 이제 그랬어요. 않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정답? 저 그거는 이제 세 번 똑같이 있던데. 그게 뭐야, 흑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이제 아래 약간 조그만하게 글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세 번에 뭘 맞아요. 보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세 번이랑 12번이랑 이렇게 나왔는데 답안지에는 세 번이랑 이제 15번 이렇게 나오길래 맞아요. 맞아요. 15번은 제끼고 세 네. 번이라고 표시된 걸 했는데. 그쵸. 맞아요. 근데 그, 저는 항상 모의고사 볼 때 이제 1부분, 2부분, 3부분 그 얼마나 시간 걸렸는지를 재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 1부분이 20분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음, 그냥 평소랑 이제 비슷했던 것 비슷하게 같아서. 나오셨네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일부분이 좀 평이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이렇게 김칫국을 마시면은 성적이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몰라서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좀 두렵네요. 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괜찮으셨을 거예요. 듣기 전체적으로 했을 때 저는 저도 이제 분수를 체크해서 하는 편이긴 한데, 생각보다 저도 독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저는 듣기에서는 지난번 2월 시험 때는, 이거 되게 답이 이건지 저건지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네네. 부분은 조금 이번에서 듣기에서는 좀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듣기 3부분은 거의 다 웬만하면 찍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 뭐야, 찍은 게 한 두세 개밖에 없어서 너무 되게 듣기를 괜찮았어요. 잘 보셨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기대하고 있어요. 4월 16일 시험 피드백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제가 2월 달하고 4월 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약간 제가 분석을 한 게 있어요. 뭐 크게 분석을 한 건 아니지만 시험이다 보니까 사실 어떠한 유형이 앞으로 나올지 모르고 그다음에 다음 이제 6월 시험이겠죠? 6월 시험에는 또 어떠한 스타일대로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제가 2월 달과 4월 달을 구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제 유형들이라든지 이제 제가 느끼기에 어땠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화면 다들 보이실까요? 저는 보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해볼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2월 달하고 이제 4월 달 이렇게 있었을 때 2월 달은 듣기가 진짜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듣기 같은 경우는 뭐가 들린다기보다 들렸을 때도 이게 정답이 맞는지 굉장히 헷갈리고 그다음에 지문 자체도 A, B, C, D를 이제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듣기 같은 경우에 이제 혹시 여기서 저랑 수업해 보신 분 있으세요? 작년에. 예. 작년에 하셨었죠. 그쵸? 나머지 두 분은 혹시 마이크 켜셔도 되거든요. 혹시 가능하시면 해서 조금 저랑 수업하셨던 분 계실지 대명님은 제가 기억해요. 다들 네. 채팅을 써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불편하시거나 마이크 키시는 게 불편하시면 채팅으로 같이 알려주셔도 되세요. 어,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듣기 파트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편이었어요. 2월 달에는. 그래서 지문 자체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고 일부분 같은 경우는 되게 이게 맞나 안 맞나? 특히나 일부분의 첫 번째 문제부터 되게 이게 뭐지? 그러니까 안 들려서가 아니라 굉장히 내가 평소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지문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내 현실하고 약간 맞물리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평소에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라고 하면 충분히 답을 이렇게 다르게 고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듣기가 되게 2월 달 거는 헷갈리는 게 많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 3부분 다 이게 맞나 아닌가? 막 이렇게 고민했던 부분들이 많았고. 근데 반대로 독해는 2월 달에 상당히 무난했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2월 달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다뤘었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들이 상당히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독해를 하셨던 이제 푸셨던 2월 반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하게 하셨다. 다만 이제 단점은 풀어봤기 때문에 내가 풀어본 기억 때문에 훨씬 더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는 바람에 약간 시간적으로 타이트하다라는 느끼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유형 같은 경우는 사실상 2월 달에는 제가 봤을 때 기존의 BCT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어요. 기존의 BCT에서 항상 나왔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는 게 독해 이 부분의 두 번째 파트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5문제씩 이렇게 해서 10개가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5문제 푸는 데서는 조금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정도만 제가 2월 달에 파악을 해서 이제 4월 달에 시험을 준비를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로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세일즈 스킬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심리적인 부분, 건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요즘 떠오르는 뭐 중국 MZ 세대들의 걔네들의 소비 성향이라든지 걔네들의 문화적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이번에 이제 혹시 몰라서 올림픽이 2월 달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4월 달에도 올림픽 관련된 게 이제 2월 달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 어떻다, 뭐 이게 경제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내용보다는 2월 달 같은 경우는 올림픽 선수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듣기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스노우보드를 타는 선수였는데 이 스노우보드 타는 선수가 어떻게 돼서 이제 이 선수 생활을 하게 됐는지 그 내용들이 2월 달에 조금 있어서 혹시나 몰라서 4월 달에도 그 내용을 좀 넣었었고 4월 달에 이제 5일절 이제 5일절이 다음 달에 있다 보니까 혹시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을까 싶어서 5일절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죠. 그래서 4월 달 이번 같은 경우는 듣기를 아마 보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2월 달보다는 낫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독해가 일부분은 그래도 앞에 갈수록 그런 표라든지 이런 걸 자주 못 보신 분들은 이거 되게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었지만 문제를 푸는데 꼼꼼하게 읽거나 이제 지문 그대로 나와 있는 거를 고르신다면 일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여기 일부분의 이 부분 독해에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시간을 이제 많이 쓰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올해 주제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듣기 같은 경우는 자동차, 그렇다고 해서 뭐 전기차까지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 언급이 되는 내용이 있었죠. 근데 그게 딱 자동차 업계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자동차 회사가 어찌어찌 했다. 뭐 이런 정도 얘기, 이러한 부분이 내용이 출시가 됐다. 이렇게 정도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이제 저랑 이제 같이 수업을 하셨고 이번 4월달 시험에 대해서 이제 보시고 나서 저한테 바로 피드백을 주신 저희 이번 분기 학생분들은 3부분이 어려웠다고 하시긴 하셨어요. 듣기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
제가 느낄 때 처음 BCT를 접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올해 처음 이제 BCT가 뭔가라고 이제 시작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첫 문제부터 헷갈리셨을 수 있고 이 부분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3부분이 생각보다 제가 이제 저희가 3부분 이제 혹시 예상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A, B, C, D 이렇게 표처럼 나오고 문항별로 이거에 적합한 걸 골라라. 그래서 A, B, C, D 내용 안에서 여기 문장 안에 있는 그 키워드를 찾으시면 되게 풀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독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3부분도 이쪽에서 5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5문제에서 총 10문제로 나뉘는데, 그 10문제에서 두 번째, 이제 마지막 5개 문제 세트로 되어 있는 거는, 그게 일반적인 A, B, C, D를 나누는 유형이라기보다 하나의 스토리에서 나눠지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보면 독해 3부분의 두 번째 문항은 한 문장을 단락을 나눠 푸는 문제 유형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게 그냥 어떤 예를 들어 호텔 했을 때 A, B, C, D 호텔이 있고 이 호텔의 특징을 질문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 문장을 아예 그냥 쪼개서 거기서 1번 그러니까 당연히 내용상 어떤 키워드가 나온다기보다 이 A, B, C, D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나서 풀게 되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독해 이 부분의 두 번째가 예절하고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비즈니스적인 예절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어떤 사람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들 근데 그 사람들이 각각 다른 나라에서 왔고 그 사람들과 각각 다른 것들을 이제 그 사람들이 각각 다른 풍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걸 존재하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예절을 지켜야 되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듣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거는 2월달하고 다른 게 나왔네라고 했던 건 이제 보험 문제. 보험 문제는 말 그대로 내가 보험을 사거나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주인공이 여자가 자동차 사고가 났나 이래요. 뭐 차 사고가 났나? 그래서 차 사고를 난 다음에 보험회사에다 전화해서 막 내가 사고가 났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뭐 그러면서 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ABCD에 다음 여자가 하고 있는 것은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마오시엔 꽁스라는 표현이 ABCD의 A인가에도 있고 마지막 뒤에 像 마오시엔 꽁스 빠오안 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 빠오안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모르셨다라고 하면 되게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빠오안이라는 것 자체는 어떠한 사건이나 이런 거를 보고를 하다라고 해서 왜 저희 보험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있을 때 이렇게 보험회사에다 전화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기존의 BCT의 예상 문제집들을 보면 면접 이렇게 하게 되면 을에 되게 당연하게 나오는 내용들이 뭐 사람이 가서 자기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질문 던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A, B, C, D가 다음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는 뭐 혹은 지금 무슨 장면인 것 같냐 뭐 이런 얘기들을 물어보는 게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뭐 얘가 전화를 해서 상대방한테 뭐 꽁시꽁시님 빼 꽁스 오면 꽁스 루용라 이렇게 돼서 뭐 언제 와서 따오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은 이제 회사에 인터뷰를 받고 취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날 우리 회사에 와서 이제 어떠하다 너 어디 부서로 와라 뭐 이런 첫째 날 회사에 오는 얘기를 하는 게 빠오따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내용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지문이 자 그럼 지금 이 붙은 사람이 그 면접을 보고 나서 붙은 사람이 여잔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다음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여자가 해야 할 것은 뭐 이 여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아니다. 이 대화 뭘 알려주는 거냐가 네.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이 무엇이었냐? 방금 전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였냐? 그랬더니 회사 면접이나 이렇게 해서 면접 통과를 해서 회사에다가 이제 언제 오라고 통보를 해준 내용이었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된 문제는 사실상 2월 달에 나왔었죠. 2월 달에 나왔었는데 2월 달에는 독해 부분에
방역 지침 관련한 내용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에 대한 어떠한 뭐 큰 얘기나 이런 게 나온 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이 재정부일 거예요. 아마 재정부나 이런 데서 어떤 그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이 중소기업들이 이 위기를 벗어날까 해서 그 재정부가 어떤 보고과 조사를 했다 그래요. 조사를 해서 그거의 해결 방안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나오는 게 이제 3부분쯤에 쭈루룩 해서 연결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회사 문제로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긴 했는데, 뭐 당연히 이제 보고 이제 사인하는 거, 그래서 뭐 치엔즈 이제 저 내용은 어떤 직원이 다 기본적으로 이제 다 계약서가 써졌고, 그 계약서를 쓴 걸 가지고 담당 그 대표한테인가 가서 다 됐고 우리 다 체크했고 여기다가 사인만 하시면 되세요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뭐 얘네들이 주식이 굉장히 뜨고 있다. 그래서 뭐 질문에 그럼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게 되냐, 어디에다가 하면 뭐 상황이 좋겠냐 해서 뭐 주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펀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금무로 하는 게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그때 하면 언급됐던 게 이제 신能源이었고, 자동차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새로운 에너지. 저는 저게 이제 길게 가가지고 길게 약간 좀 가서 자동차, 전기 자동차나 이런 그런 다른 내용이 나올까 싶었는데 그렇게까지는 깊게 디테일하게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특이했다라는 것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제 보험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줄어서 보험 얘기가 나올까 싶었었는데, 이번에는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측하기에 6월 달에는 여행과 관련된 보험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BCT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전체 지금 중국이 돌아가는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같이 그런 것들이 묻어져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제 전 세계가 그 코로나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게 플랜 이후에 지금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얘기다 보니까 그동안 작년 2월 달도 그렇고 요때도 그렇고 여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사라졌었거든요. 네, 6월 달에는 조금 그런 내용들도 언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듣기 같은 경우는 되게 제가 이제 문제를 푸실 때 1, 2, 3 부분을 푸실 때 특징을 조금 잡아드려요.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1부분보다 2, 3부분을 더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1부분은 굉장히 짧게 짧게 한마디씩의 대화로 나누다 보니까 순간 그 키포인트 단어를 놓치시면 1부분을 아예 못 들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틀리거나 아니면 되게 헷갈려 하거나. 근데 이 부분이나 3부분은 그래도 대화 중간중간에 굉장히 여러 번 내가 문제를 풀면서 찾을 수 있는 힌트들이 이제 듣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키포인트들로 풀으세요라고 했었는데, 특이하게 이제 제가 항상 설명드릴 때 3부분은 쭉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문제의 흐름 따라 쭈루루 이렇게 내려가서 보시면 답을 고르실 수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푸는 느낌이 약간 이 부분이 그런 스타일대로 푸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ABCD가 있으면 ABCD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다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ABCD의 단어들이 다 언급되고 그 중에 아닌 것은 약간, 그래서 단어만 놓고 고르시게 되면 여기도 이 단어가 들리는데, 여기도 이 단어가 들리네, 이번에도 이 단어가 들리네, 라고 충분히, 헷갈리시게 들으실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만 조금 잘 체크를 하셨다면, 이 부분은 무난하게 넘어가셨을 건데, 3부분이 굉장히 HSK 유형처럼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뭔가, 지금 단락이 넘어갔구나. 지금 단락이 넘어갔구나 해서 문제 세 개를 이렇게 듣는 느낌이 아니라,
전체를 다 들어야 이 맥락을 이해를 해야 답을 고를 수가 있네. 라는 느낌식의 3부분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듣기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을 하기엔 6월 달엔 듣기가 다시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월 달에 듣기가 어렵고, 요번엔 조금 무난했고, 대신 독해가 어려웠고. 그래서 6월 달에 다시 돌아간다면, 듣기가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고, 독해가 2월 달처럼 조금은 쉬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서, 일단은 듣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독해, 일부분 파트를 조금 정리해 드리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어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MZ세대들하고 딱 떠올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소비나 이런 쪽의 얘기가 맞물리지 않을까 했는데 MZ세대와 취업, 직업, 이직과 관련된 내용이 맞물렸어요. 그래서 제가 딱 이게 일부분에 독해 일부분의 마지막에 들어가 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MZ세대들이 이제 자신들이 직업을 대할 때 굉장히 그걸 MZ세대를 중국에서는 뭐 니엔따이라고 그러니까 니엔칭런이라고 표현하기보다 링링호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2000년대 이후생들. 그래서 지오링호우나 링링호우나 이런 거를 이제 세대들을 묶어서 중국 그 젊은 친구들을 표현을 하는 문장이었는데 이제 링링호우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첫 번째 문제가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반년도 되지 않았는데 회사를 그러니까 만족한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몇 퍼센트는 한 20 몇 퍼센트였을 거예요. 21%인가? 21% 이상의 학생 그 젊은 세대들은 반년도 안 돼서 이직을 한대요. 그래서 이직을 해서 그러면 얘네들이 직업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뭐냐 그랬더니 뭐 수입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적은 낮은 비율로 자기의 취미,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직업을 고르는 게 있었다. 그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당빙이라는 저 단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단어를 딱 밑줄을 치고, 제가 완벽하게 그 문장의 기억은 안 나서 일단 이렇게 적었는데, 뭐, 걔네들은 말하기에는 당빙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이렇게 해서 A, B, C, D에 이 탕핑이 가리키는 실제로 의미가 무엇이냐. 그래서 뭐 쉬죠, 잠자는 거다. 그다음에 뭐 뿌누리 노력을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서 A, B, C, D가 있었어요. 혹시 재명님 이거 다 뭐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저 폰올리로 했어요. 맞아요. 그쵸. 왜냐하면 뒤에 유출을 할 수 있었어요. 但其实他们很努力라는 표현 네, 때문에 어, 동사관계로. 맞아요. 이게 사실 탕핑은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 있는 자세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그 한 사람 그런 행동 패턴을 약간 이렇게 예시해서 들자면 그렇게 약간 편안하게 누워서 옛날에 아무것도 안 하는 그 그런 한 몇 달 그, 전에 그 네, 탕핑이라고 해서 어떤 짤이 돌았는데 네, 그 뭐야 그 뭐지 나를 일하게 하겠다고 이 생에는 안 음, 될걸? 포크 이 맞아요. 페이크는 이렇게 있던 거 있어가지고 이제 좀 그리고 이해하기가 쉬웠던 거 그리고 같거든. 저거는 저희 수업 시간에도 관련된 걸 풀었었거든요. 저 단어가 나오는 걸. 그래서 그나마 이제 2월달하고 4월달 준비하셨던 분들하고 같이 수업했을 때 다행히 저희도 저 단어가 나왔어서 공부를 이제 저랑 같이 해서 단어를 한 번이라도 저 단어가 기억이 나셨던 분들은 아마 푸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월달에 준비를 해서 4월달 시험에 음,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지금 의료나 건강 쪽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령화라든지 이제 따젠康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대면 치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설마 비대면 치료까지 얘기가 나올까 했었는데 언급은 됐어요. 저 비대면 치료에 대해서 뭔가 지금 시장이 이렇게 변했다라기보단 그냥 조금 이러이러한 건강과 관련된 내용의 저 단어들이 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6월 달에도 요 관련된 내용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의료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 번쯤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이제 일부분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첫 번째는 관리 제도에 해당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그 기억나는 대로 내용을 이렇게 조금 적어드렸는데 보시면 어떤 주인공이, 그러니까 이것도 관리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기승전결로, 자, 관리라는 건 A, 자, 뭐, 관리라는 것은 무엇이다. 그래서 이러이러하고 무슨 문제가 났을 때 이런 문제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관리학이다. 라는 표현이라기보다 관리학을 석상가를 딴 주인공이 자기가 생산관리 팀에 그런 걸 맡게 돼요. 그래서 생산관리에 이제 그 팀을 맡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이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이 사람한테 피드백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바꿀까 어떻게 고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사람들 이제 직원들한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고서 같은 걸 작성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반에는 잘 듣는 것 같더니 막 그 이 사람이 열심히 해 막 이렇게 해야만 좀 듣는 것 같더니 조금 지나고 얼마 안 지나면 다시 또 그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이제 이 사람이 한 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보너스 제도랑 연결을 시켜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제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 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이 관리제도라는 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오늘날의 CEO들이 갖고 있는 문제다. 그래서 그 CEO들을 조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대처해야 하냐 이랬더니 이제 주로 양쪽 이제 CEO들도 그렇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직책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려면 그들의 쓰는 언어로 이걸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두 번, 네, 맨 마지막에 이제 보통들은이랑 맞아.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라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어, 제가 궁금한 게 그 네. 내용이 그 뭐야 제가 듣기로는 단순히 돈을 줘가지고 일을 해결했다 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CEO가 뭔 짓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거를 그게 이제 밑단락에 나오죠. 그게 네, 이제 네. 아예 밑달라게 네네. 그게 이렇게 두 음, 문단으로 나눠져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문단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야만 돼라고 해서 막 설득을 했는데 잘 안 되니까 나중에 그걸 이제 이제 보너스인가 이렇게 해서 연결을 했더니 생각보다 그 사람들이 잘하더라. 그래서 그 밑단락에 단순하게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모른다. 왜? 얘가 무슨 의미로 이걸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지 모르니까. 어,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너 생각과 다르게 그들은 이거를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열심히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대한다, 또 이따위 한다라는 표현이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면 둘은 서로 직책도 다르고 이러니까 그들의 언어로 이거를 이해를 시켜줘야 얘네들도 그렇게 열심히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전반적인 게 그런 거였어요.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네, 이제 제 의식에 오늘 국회 이 부분의 첫 번째 문제는 지향진이 없어요. 제 의식 속에 없어서 네. 지금 이제 이제 지향진이 포함된 게 답으로 혹시 나왔나 해서 그게 좀, 어떤 거요? 이제 저희가 A, B, C, D, E, F 중에 골라야 네네네. 되잖아요. 이제 네. 거기서 이제 제가 지향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지문을 넣은 적이 이제 기억이 아, 없는데, 음. 장진이라는 건, 장진은 빈칸 채우기 없어요. 아, 문장 다행이네요. 마지막 줄에 나와요. 네. 네. 1달랑 마지막 줄에 지양진인가 아무튼 뭐랑 연결을 시켰더니 그때서야 그들이 하더라 라는 내용이 마지막 줄에 싹 언급이 되고 두 번째 달락으로 넘어가요. 그게 그렇게 하니까 그나마 하더라 이런 네, 뜻인가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더라. 그래서 음. 이제 그 다음 문장이 자, 이 사람이 방금 이 석사를 딴 이 주인공이 고민하는 거는 띵띵 많은 모든 대부분의 뭐
대표라고 표현이 됐나? 아무튼 그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고민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 시작을 하는 네네. 게 두 번째 단락이었을 거예요. 네네네. 그걸로 시작했던 거. 네, 맞아요. 그래서 양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진 않아요. 네. A, B, C, 다행이다. D에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재명님이 어려워하셨던 게 이 펑수 원화 요 부분이었죠. 비봉수. 요 예. 단어 맞아요. 이게 저도 예측을 못했는데 예절 부분이 나와서 제가 이제 두 번째 문단이 되게 너무 헷갈려서 그랬어요. 왜냐면 맞아요. 이제 헷갈렸어요. 문법적으로 찾기가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이제 보통 그건 아, 이제 뭐 수일 정렬관계나 안단시 이런 게 이런 거 얘기하시는 있으면 거죠. 네? 수일 안단시 이런 거 얘기하시는 예, 거죠. 예, 예. 예. 그런 거 있으면 편한데 되게 뭐 그런 게 안 보여서 좀 어렵더라고요. 그걸로 나오지 않았어요. 네네네. 어, 웃기게 그걸로 나오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왜 저희가 예전에 연습을 할 때, 잠시만요. 아, 지금 PPT가 저기 뭐야 화면에 송출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아, 그래요? 잠시만요. 어, 다시 해볼게요. 이게 저한테는 공유 중이라고 떴거든요. 혹시 아, 지금도 네. 안 보이세요? 지금 공유 같아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잠시만요. 그러면, 자, 이거 보이세요? 이제는 혹시 지금 여기 관리제도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예, 예, 네, 보입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안 보이셨구나. 자, 그럼 다시 이거 크게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이렇게 냅두고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 예절과 관련된 거는 사실, 왜 저희가 이제 저랑 수업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자주 쓰이는 문장 패턴, 뭐 예를 들어 수일한 딸실 이런 식의 표현을 찾으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거는 전혀 그거랑 상관없었어요. 완벽하게 문제의 이 내용 자체를 이해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조금 시간이 할애가 됐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건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은 이제 선생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답이 되고 막 이런 맞아요. 상황이 그냥 돼가지고 처음 드는 느낌으로 그냥 가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왜냐면 잡으면 그래서 잡을수록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은 이제 답은 그냥 다 비비로 찍어버렸어요. 다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이제 예절이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음, 제 기억으로는, 어, 이 예절이 각각의 나라마다, 이제 사람마다 예절이 다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네, 풍습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실제로 존중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뭐, 그들의 문화나 이런 네, 걸 존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진짜로 그들을 존중하려면 어찌어찌 해라, 막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사실 따지면, 어, 뭔가 진짜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렇게 문제를 파악해서, 풀다기보다 진짜 문제 한 부분당 앞뒤 맥락을 보고 얘가 예를 들어 부정적인 내용인데 콤마 앞에 콤마를 기점으로 밑줄을 딱 그어주고 뒤에 약간 반전된 내용이 있으면 요 앞에 따라서 얘가 약간 부정적인 내용을 했으면 그 밑줄도 부정적인 내용이 약간 언급되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셨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풀리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지막 그 세 개 그러니까 마지막 세 개 문제가 이제 네. 쉼표가 이제 연속으로 두 개 이상 맞아요. 걸려서요. 맞아요. 근데 네. 이제 다 똑같은 내용인 거, 그러니까 이제 앞도 부정, 뒤도 부정, 뭐 이런 식이었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아, 뒤에가 그래요? 부정이 아니었어요. 네. 아, 음, 뒤에가 부정인가? 앞에가 부정이면 뒤에가 긍정인가? 이렇게 해갖고 요만큼 힌트를 주는 게 그런 느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처럼 명확하게 이게 지금 이 주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풀었거든요. 오늘 그 부분이 저도 이게 맞나? 이렇게 넣어도 말이 되는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아예 그 단락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주제지? 이 단락은 지금 무슨 주제를 갖고 있지? 이 단락은 무슨 주제지? 이렇게 해서 저는 풀었어요.
어, 그 어, 일단락은 사실 이제 잘 풀렸던 것 같았어요. 이제 보면 음, 일본은 이제 뭐 지구촌이, 그러니까 그쵸. 지구촌이 글로벌 얘기가 된다.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거리가 가까워진다. 이거를 답으로 선택을 한 것 맞아요. 저도 같고. 그거 썼어요. 그리고 맞아요. 일단락 맨 마지막이 이제 찌요 이런 그 뭐야 그런 어, 구문이었던 것 같은데 요가 얘 들어가는 뒤, 게 ABCD 야 였었을 요는 거예요.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없었어요. 뒤에 요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게 들어간 지문을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야 그냥 그 뭐야 거기서 저는 기억나는 게 또시아로 들어가는 걸로 맞아요. 일단 풀었거든요. 맞아요. 아, 잘 찍으셨네요. 맞아요. 잘 푸셨어요. 맞아요. 아, 너무 왜냐하면, 다행이네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한 다음에, 맞아요. 뭐가, 그렇기 때문에 뭐가 다 필요해. 막 이랬던 질문이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걸로 다 막 풀었어요. 뭔가 웬만한 거 싹 다 그러니까 뭐야 우쭈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막 이런 어감으로 넣어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렇게 넣긴 했어요. 근데 이제 1단락은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제 2단락이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음, 이제 뒤에 문제 세 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여기서 뒤에서 거의 약간, 10분 이상 갔어요. 뒤에서 두 번째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마 쭌종에 해당하는 단락이 들어가고, 그 음, 다음에 외부 활동에 대한 내용이 두 단락으로 나눠질 거예요. 외부 활동이 네네. 무슨 호어동하고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단락에 하는 게 실제로 이 존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네. 내용이 어떤 활동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어, 네, 이 스토리 자체는 어찌됐건 예절에 해당하는 거고 그 예절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요 앞에 첫 단락은 그 예절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한다면 그 다음 건 그걸 통해서 문화에 대한 풍습이라든지 그런 거를 존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이 그걸 가지고 이제 활동하는 외부 활동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저는 그렇게 해서 했었어요. 네, 뭐뭐 하던 게 뭐예요? 맞아요. 그거 뭐였죠? 있었어요. 저 지금 단어가 또 정확하게 있어야 기억이 되나? 안 나는데 무슨 네. 활동과 관련된 단어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게 B랑 F인가 B랑 E가 그 뭐야 거의 뜻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아니요, 달랐어요. 그래요. 이게 왜 네. 그러냐면 둘 다 제가 느끼기에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간에 맞다고 일단은 해라 이런 의미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비슷한 문장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 네네. 내용이 저는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딱 그렇게 전 단락으로 풀어서 그런지 그 음, 내용별로 문장을 찾았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보이시는 문장을 골랐던 것 같아요, 이번에. 네. 그래서 이제 3부분이 제가 예상 바뀌었던 건,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저는 사실 1부분, 3부분, 2부분 이렇게 풀었거든요. 딱 이 네. 부분을 보자마자, 첫 등장 내용들이, 이거 시간 걸리겠다 싶어서 바로 3부분 먼저 풀었어요, 저도. 3부분 먼저 풀고 2부분을 넘어왔는데, 3부분도 저도 생각이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첫 번째 내용이 ABCD가 렌트카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는데, 네. 거기에 보면 벤츠도 나오고 이제 자동차의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다음 중 어떤 차가 ABC 중에 어떤 차가 가장 사람들을 많이 태우냐. 그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용도 중에 이 차의 그 내부 환경이 너무 좋아서 이동하면서 그런 사무 공간으로도 쓰일 수 있다.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 자동차를 렌트를 해서 교외로 여행을 가거나 할 때 그런 게 가능한 거.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비용이 가장 적은 거. 이렇게 해서 렌트카를 해당하는 내용들이 차로 이제 ABCD로 고르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게 이 커뮤니케이션 통인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내용 전체가 2, 3, 4 ABCD로 단락을 나누어서 그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찾는 것. 그래도 다행인 건 그나마 이제 거의 마지막 한 네 문제 정도는 그 문장 안에 관련된 단어들이 나오기는 했어요. 다만 네. 첫 번째 게
직접적으로 그 표현이 안 나오고 뭉뚱그려서 이 의미를 A인가에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5문제 중에 첫 번째 게 A였거든요. 제가 그것만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엄청 이제 그것만 외우려고 볼게요. 했는데. 이제 A, B, C 문제는 5개인데 답지가 4개잖아요. 그쵸? 이제 거기서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제 A가 2개가 나왔었거든요, 일단. 맞아. 그것만 기억. A인가가 2개인 거였을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건 첫 번째가 A고, 첫 그 번째도 다음, A였어요. 네, 첫 번째 거 A였고, 그 다음에 바로 연달아 A는 아니었어요. 제 아, 예, 기억상으로. 맞아요. 그리고 나서 중간인가 마지막인가 어딘가에 A를 한번 더 넣었던 것 네 같은데, 번째인가 A였던 거. 어딘가 A가 한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어, 그래서, 하고 나서 이 부분을 풀어서 3부분을 기억하려다가 잊어버렸어요. 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요런 내용들이 이번에 4월 달 시험에는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6월 달 시험을 어떻게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를 생각을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제 생각에는 6월 달에는 듣기가 독해보다 어려울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듣기가 어렵건 쉽건 듣기는 어차피 그 딱 35분 안에 푸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시간 분배를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바로바로 풀어야 되고 마킹하는 건 5분 있다 보니까 그냥 내가 모르거나 이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넘어가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걸 찍어요. 그리고 넘어가죠. 근데 문제는 독해 파트인데 이게 많은 분들이 독해가 어려워도 시간 분배를 잘 못하시고요. 독해가 쉬워도 시간 분배를 못하신다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독해는 쉬우면 쉽기 때문에 내가 한 문제라도 더 맞추려고 붙잡고 있는 거고, 독해가 어려우면 단어별로 어떻게든 이거를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시간 분배를 또 못 하세요. 그래서 독해는 최대한 특히 일부분에서 시간이 걸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일부분은 이렇든 저렇든 한 20분 안쪽으로 다들 푸세요. 문제는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쉬워도 다들 시간을 어려워서 못 하시고 그 다음에 단어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계속 이 내용을 해석을 해야 되니까 자꾸 그 파트 딱 그 밑줄이 거지는 그 부분만 계속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문맥에서 이 문단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해석을 하시기보다 딱 그 문장이 들어가는 그 앞뒤를 해석을 자꾸 해서 여기를 채우려고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여기서 거의 한 20분 넘게 시간이 걸리시죠. 그래서 3부분이 예를 들어 2번처럼 단어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문장을 이해를 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에는 3부분도 자칫 잘못하면 시간이 없이 막 급하게 푸셔야 돼서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분배, 특히나 독해 같은 데는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하냐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6월 같은 경우에 이번 같은 경우에 제가 유난히 4월 시험은 지금 현재 관련된 내용들이 진짜 많이 문제에서 반영됐구나라고 느꼈거든요. 뭐 주식부터 시작해서 노령화, 건강, 자동차 이런 주제들이 나와서 그게 6월 달에는 조금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6월 달에는 현재 해당하는 내용들이 충분히 더 많이 현재 이제 이슈되고 있는 것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는 내용이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왜냐하면 일상생활로 돌아왔기 때문에 코로나는 이번처럼 그냥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어떠한 업계가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그 정도, 딱 한 줄 정도 언급되는 거. 그러고 나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 정도로만 언급되는 거. 그래서 이 징이란 단어가 귀에 들리시거나 문장에서 보이셨으면 가볍게 넘어가지는 정도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6월 달에 준비를 해드릴 건, 저희가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이번 4월 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서 항상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다양한 주제, 다양한 내용으로
어마어마한 문장들을 보셔가지고 다행히 이제 시험 끝나고 저한테 말씀들 해주신 부분이 그래도 이제 저희가 원체 어려운 문장들을 많이 받고 긴 문장들 위주로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이제 다양한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문장 안에서도 이제 비슷한 문장 구조들이라든지 비슷한 문장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문제 푸는데 이거 무슨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이런 문장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러한 내용은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라는 그런 느낌은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역시도 만약에 6월 달에 준비를 하게 된다면 좀 다양한 내용들로 할 거긴 한데 크게 일단은 물론 이게 6월 달에 가서 이제 제가 다시 자료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크게 이제 관리제도 면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관리제도도 한번 볼 거고요. 첫 번째 주에는. 그 다음에 지금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게 비즈니스 문화, 비즈니스 예절 이런 부분이 2월달, 4월달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 4월에 나왔기 때문에 6월달 나오는 가능성이 적을 수도 있지만 한번 그 파트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좀 보시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젊은 세대들 이걸 저희도 이번에 이제 캉라오주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캥거루족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MZ 세대들의 특징들을 이번에 한번 다뤘었는데 그 MZ 세대들을 좀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MZ 세대들이 취업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문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뭐 그들이 이번 문제 중에 지불 방식에 해당하는 것도 나왔었거든요. 듣기 파트에 쟤네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중국의 그런 지불 방식에 대한 것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 의료, 방금 말씀드린 지불 방식,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다른 부분이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웨이신 찔푸라든지 쇼지 찔푸라든지 이런 단어들 좀 한 번 더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비즈니스에 있는 문화가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문화랑 접목됐을 때 얘기들을 조금 가지고 오려고 해요. 이 부분 나왔을 때 오늘 1번처럼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게 중요해. 그러려고 어떤 스토리를 끼워 넣는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체크를 해서 올해는 이번 6월달 시험은 아마 그렇게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 공유 중지 끄도록 할게요.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네. 듣기를 할 때 그날의 컨디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제 다른 음, 때보다는 컨디션이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듣기가 이제 쉬우니까 좀 더 음, 쉬우니까 이제 이번에 문제를 풀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특히 3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으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갑자기 나오는 어떤 문장이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그런 거 많았어요. 그러니까 듣기 할 때 좀 민첩성을 늘리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캐치해내는 좀 민첩성이 이제 몇몇 필요했었는데 문제 풀 때 이런 음, 것들은 사실 뭔가 그 수업을 여러 번 듣고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뭐 듣는 습관을 기르고 뭐 이런 좀 뭐랄까 개인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경우인 것 같은데 이런 약간 감각들은 좀 감각적으로 푸는 느낌이어가지고 음, 이러려면은 혹시 이제 어떤 뭐 매체를 이용해서 듣기 연습 훈련을 해보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어, BCT는 기본적으로 시험이에요. 시험이기 때문에 다른 인터넷에서 쉽게 나오는 용어들이 나오지는 않고요. 인터넷 용어,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런 토크쇼나 이런 걸 보는 건 내 듣기 실력을 늘리는 건 좋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상 회화스러운 말투와 시험에서의 말투는 충분히 달라요. 그래서 네. 만약에 추천을 드린다면 저는 아예 급수가 높은 HSK의 6급 정도의 듣기를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 아까 네, 네, 제3부분이랑 이제 네, 그 부분. HSK가 비슷하다. 네, 왜냐하면, 네. HSK스러워요. BCT 듣기가 많이
HSK 난이도처럼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2월달 시험 보시고 나서 피드백을 들을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기억납니다. 네. HSK스러워졌어요. 난이도가. 네. 뭐 말투나 듣기의 속도감은 비스트랑 똑같지만 단어라든지 문제를 푸는 스킬이라든지 이거는 시험 유형을 많이 들어보시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일반적인 음, 듣기를 듣는 건 당연히 내 듣기 실력엔 도움이 되죠. 하지만 문제 푸는 스킬은 문제를 푸시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아, 예. 네, 문제 유형처럼, 왜냐, 일반적인 듣기나 이런 거는 문제를 나한테 던져주진 않으니까. 네. 네, 당연하죠. 그냥 맞네요. 얘기하고 스토리 얘기하고 토크쇼 자기들끼리 떠들고 그 얘기 중에서 질문이 뭐가 나올지 어떤 질문의 답이 이거와 비슷할지는 문제스럽게 풀지 않는 이상은 듣기는 내 기본 듣기를 실력을 늘리는 거와는 별개인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문제랑 네, 연관된, 그러니까 문제 네 형식의 문제 이제 형식에 자꾸 정보를 노출이 되셔야 되는 건 맞아요. 많이 봐야 된다. 네. 듣기는 그렇게 해서 아마 이번 6월 달에는 듣기 난이도를 제가 조금 높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저희가 이번 2월 달에 시험에 듣기를 어느 정도는 한 5급 정도의 수준으로 준비를 해서 연습을 했었거든요, BCT를. 근데 그거보단 난이도를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리고 독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제 예측이 맞다면 6월 달에 듣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듣기 쪽으로 많이 연습을 하고 조금 듣기에 치우쳐서 하려고 해요. 다행히 2월 달에서 2월 달 끝나고 4월 달 준비하셨던 분들은 제가 독해를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었어요. 독해 연습을 어,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다행히 독해 그런 저희가 지금 이번 봤던 시험에 한 1.5배 정도의 문장을 계속 보는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긴 문장들을 보시고 긴 문장 안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 잔뜩 나왔을 때 이걸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시험으로 맞닥뜨렸다고 했을 때 부담이 덜하거나 아니면 좀 어, 이게 시험 같은 경우에 이게 내용이 길거나 하시면 많은 분들이 읽다가 약간 슬슬슬슬 약간 진이 빠지시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가 안 되도록 연습을 했던 게 되게 컸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독해 지문은 지금 시험 보시는 것보다는 좀 더 긴 문장들로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제 역시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듣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2월 달이나 4월 달 준비하셨던 것보다는 조금 난이도를 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네. 달에 조금 그래도 어, 독해가 조금 쉬워지고, 이제 제 예상으로는 독해가 조금 더 쉽고 듣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독해 듣기의 난이도를 딱 놓고 보면 2월달이나 4월달이나 거의 비슷했던 거거든요. 왜냐면 네. 한 부분이 쉬워지고 한 부분은 어려지고 바뀌었으니까. 네.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로 따지면 비슷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역시도 비슷하게 난이도로 준비를 할 거고, 독해는 어렵게 준비를 해요. 제가 항상. 네. 시험 때보단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6월 달에 이제 시험 진행되시면 이제 수업 준비되시면 이제 그때그때마다 제가 다양한 주제들로 가지고 준비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이제 필요하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수업 등록하셔서 같이 수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네. 다른 거 별도의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다고 하면, 네. 오늘 이거 BCT 저희 시험 피드백 부분 수업은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험 보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